네, 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집 근처 마트에서 의장의 법인카드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의장 카드가 있잖아.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먼저 의장 업무 추진비 법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조금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이었던 2020년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9월 17일 날 할인마트에서 35만 원, 2020년 12월 18일 날 용산점에서 45만 원 카드입니다.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m, 직선거리로 20m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마트입니다. 거기서 무려 35만 원이나 되는 의장 카드가 사용됐는데 조교란에 써 있는 것처럼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다과는 공용 카드로 썼지 의장 카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병기 부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런 의혹을 공개합니다. 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전직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법인카드 내역을 추가로 좀 살펴봤더니 좀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이런 주장을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또 제기를 한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법인카드가 좀 사용된 의혹이 있었다라는 거고, 혹시 동작구의회에 혹시 몰라서 한번 물어봤더니 저렇게 내방객들에게 제공할 다과류를 구입할 때는 의회 예산을 썼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쓴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보시기에는요, 좀 타당한 의혹 제기라고 보이시나요? 그렇죠. 타당한 의혹 제기이고, 사실 액수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클리어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사실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면서 내사 단계에서 입건도 안 하고 끝내버렸는데, 예. 지금 그 이후에 보면은 강제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자료만 놓고 봤으니까 증거 없다. 당연히 증거를 수집을 안 했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밝혀진 녹취나 이런 걸 보면 부의장이 카드를 줬을 때 제가 사모님한테 카드 드렸어요 라는 녹취가, 보좌관하고의 통화가 녹취가 있고, 김병기 의원도 보좌관이랑 통화한 녹취에서 우리 아내가 쓴 게 있더라고 라고 해서 그게 딱 매치가 돼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에도 의혹 제기한 측에서는 구의회에서 예산 카드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정말 확실하게 아니다,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추가로 그 녹취와 결합해가지고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다, 법인카드 유용이다,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의회에서도 공용카드로 쓰면 썼지 법카 가지고 쓰지 않는다라고까지 확인이 됐으면 저거는 네. 사실 사용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김병기 의원 쪽으로는 추가되는 혐의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 그러면은 좀 오늘 더 강하게 반박 입장을 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글쎄요, 일단 반박 입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한 입장들을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집 근처에서 사용되었다, 마트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수상한 점이 있다라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 카드를 누가 썼는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처럼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정말 사용한 것인지는 저는 사실관계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김병기 의원의 집 근처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만으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썼다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고발이 돼서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금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사법 처리가 되던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던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장진영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다른 동작구 의회 운영위원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좀 살펴봤더니 동작구가 아니라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이렇게 법인카드가 많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고깃집 많이 보이고 일식당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국회 주변으로 위치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 이런 건데 이 의혹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평론가. 이것도 사실 그냥 정말 단순한 의혹 제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제가 동작갑에 살고 있어서 그 그러세요? 위치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아까 그 할인마트라고 나왔던 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동작구 의회로부터는 1km 이상이 떨어진 곳이고 김병기 의원 집으로부터는 20m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은 그 뭡니까 그 동작구 의회 쪽에는 그런 할인마트가 없을까요? 왜 굳이 1km가 떨어져 있는 그까지 와서 장을 봐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 사실 자체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나열돼 있는 식당들이 말이죠. 동작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회에서 멀지만 김병기 의원 집에서는 자택에서는 지하차도 하나 빠지면은 약 5분 거리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의도 식당들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아파트 자체가 지하차도 하나만 빠져나가면 바로 여의도로 근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국회 앞까지 10분, 그다음에 동여의도까지는 5분 정도 거리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동선과 말하자면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이거는 의회가 굳이 왜 국회 앞에까지가 썼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김병기 의원 부부가 혹시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과 그런 용처에 대한 상당한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뭐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최근에 뭐 김경식 의원 출국 금지 못한 것도 보면은 과연 이게 동작서에서 아니면 공공수사단에서 범죄수사단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한번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조금 더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동작구 의원들 간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뿐만이 아니라 구의원을 비서처럼 부리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이랑 사모님이랑 내일부터 지역 사무실로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조건이었으면 이제 공천을 받지도 않고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좀 역적을 내셨죠. 네, 공천을 줬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네, 어제 동작구 의회 의원이 저희 채널의 기자와 만나서 직접 털어놓은 과거의 어떤 일화인데요. 지방선거가 있은 지 한 달 후에 본인이 당선됐은 직후에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면서 지역 보좌관처럼, 지역 비서관처럼 역할을 요구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요. 이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요. 지역 국회의원이 부의원을 이렇게 자기네 어떤 보좌진처럼 부리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저 녹취의 주인공이 현재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물론 저희 당은 떠났습니다만 그런 분이라고 하고 실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김병기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 이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확인해 봐야 되고요. 사실 그 기초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의 어떤 대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마치 본인의 비서처럼 사적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그런 상태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 시구 의원들은 본인들이 그 선출됐을 때 약속했던 일들이 있고 주민들의 민생을 보살펴야 되는 명확한 자기 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로 한정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는 좀 가려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시에 서울시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힘이 조금 더 셌을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혹도 추가로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공천을 했고 또 본인과 좀 사이가 좋지 않은 특정 구청장 후보는 떨어뜨리라고 했다. 이런 주장이 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투서를 공관위에 주기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구자룡 변호사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합법적으로 500만 원씩 후원할 수 있는 것도 다 채웠는데 보통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100만 원만 들어와도 누군지 파악하고 전화 돌려야 된다. 예. 그리고 부적절하면 돌려준다라고 네. 하는데 저렇게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수년간에 걸쳐서 다 받는다? 저거 소문 삽시간에 나기 때문에 공천 바라는 사람은 나만 안 줄 수 있을까? 다 주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게 앞에서 합법적인 거라고 하면서 저렇게 주면 뒤로 안 줬을까? 그러니까 뒤로 줬다라는 3천만 원에 대한 투서도 그거하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공천과 관련한 돈을 이렇게 저렇게 거의 수금식으로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게 공천권을 사적으로 굉장히 남용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게 자신하고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구청장에 대해서는 비위 문건을 지금 보좌관의 폭로에 의하면 김병기 의원 측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공관위원들한테 돌리고 그게 또 근거로 남을까 봐 또 회람을 시킨 다음에 회수를 해갔다. 회수하고. 예. 회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탈락시킵시다라는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의 윤리 강령을 보면은 이게 상피제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결정에는 회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명을 했잖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네. 김병기 의원도 자기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았고 스스로 문건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나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 본인이 탈당을 하든 강선우 의원처럼 하루 만에 제명을 하든 민주당이 그래야 되는데 강선우 의원과 사안은 똑같은데 처리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강선우와 김병기는 뭐가 다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한 정치적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윤리심판원의 징계 요구를 한 상황인데 12일로 날짜가 일단 정해지기는 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박지원 의원이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일 회의가 열리기 전에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약간 탈당을 했으면 하는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글쎄요, 모든 의견들이 하나로 합치되고 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박지원 의원이 또 당의 또 어른으로서 이럴 때 또 쓴소리를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지금 김병기 의원의 지금 거의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12일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의 첫 회의 전에 탈당을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사실 전직 원내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셨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보시는 그 국민 눈높이가 상당히 엄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국민들께 다시 한번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부 내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원금 수수탄원서가 당에 전달된 게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였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실에 제출은 됐지만 당의 접수 기록은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공식적으로 실제 당에 접수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 분이 다 받고 당대표실 보좌관도 봤어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접수해서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그 기록이 중앙당에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꼭 이 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접수되었던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통상 공직선거법의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다 폐기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뭐 처음부터 없었다기보다는 6개월 정도 보관을 하다가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박수현 대변인이 했고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대로 한번 저희가 재구성을 해보면 전직 구의원이 당시 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탄원서를 줬고 당 대표실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당 대표실 보좌관이었다 보니까 당 사무국으로 다시 줬고,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구자룡 변호사, 근데 사실 이게 문건의 흐름을 알려면은 이쪽이나 이쪽 조사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6개월 지나서 없다 그러려면은 그 당시에 선거 관련된 문건은 다 폐기했다. 뭐 요 정도까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딱 저것만 없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6개월 만에 없앴다라는 건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저거를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 그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에러를 냈으면은 사실 정치는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시스템 에러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저게 휴먼 에러다라고 하기에는 에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중에 누군가는 이거 공적으로 번호 따고서 기록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이 휴먼 에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이 살아있으면 김병기 선에서 이거는 쳐내야 된다라고 해서 쳐내줬어야 되는데 그 에러가 김병기 의원한테까지 옮겨지고 공관위로 옮겨지고 한수공천 주고 이게 시스템 에러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의원 생활하셨던 신경민 의원은 방송에서 사실 시스템 그러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던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탄원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주당에서 물타기 하는 게 그 당시에는 투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또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투서도 급이 다르다. 구의원이 실명을 달고서 투서를 내고 현직 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그걸 전달했을 정도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 처리를 하는 게 맞았다. 다른 투서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물타기하고 많아서 그냥 그렇게 처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 사람들이었잖아요. 전직 구의원이 실명 공개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현직 의원이 또 제출을 했고 근데 저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도 안 남았다라는 거는 시스템이라는 게 자체가 에러였거나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스템 운영하는 거는 휴먼들이 하는 거니까요.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요. 경찰에서 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귀가할 때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이런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진욱 특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6시간이면 상당히 긴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해진 얘기로는 그렇게 큰 돈을 본인이 관리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왜 저렇게 기자들과 추격전을 벌이면서 도망을 갔을까요? 글쎄요, 뭐 도망인지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이제 회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아마도 뭐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다 밝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 없으니까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과정 속에서 이제 경찰이 지금 어떤 그 결론을 낼지 저는 그것이 더 주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보관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강선우 의원과 이 보좌관의 그 대화가 아니라 이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김경 시의원도 본인은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3자의 입장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다르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진실관계를 빠르게 경찰이 좀 구성해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을 좀 더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분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취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측하고 추측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경 시의원도 빨리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지금 경찰하고 조율하고 있다니까 경찰이 빠르게 조율하고요.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강제 수사 경찰이 바로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사건의 진상이 빠르게 경찰 단위에서 확인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너무 진척이 안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빠른 경찰 수사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